혼자 있는 시간도 좋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함께 자라갑니다. 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같이 보고 싶은 책 한 권, 재미있게 읽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한 권의 책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 다른 모습의 우리, 또 여러 상황 속의 우리의 나눔들이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나뉘어질 텐데요. 이 책은 어떤 책일지 기대하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꼼씨입니다. 잘 지내셨죠? 잘 못 지내신 것 같은 목소리세요, 본인은. 네, 그렇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시예요.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우리 그래도 요즘에 근황이 어땠는지 너무 길게는 말고 한두 문장으로 어제나 오늘 아침 뭐 했는지. 저는 지필고사를 보는 딸 시험 공부하는 걸 열심히 깨워줬습니다. 자는 아이를 깨워준. 네, 저한테 네. 부탁을 아, 하고 자요. 아. 알람 시계도 못 아. 일어나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큰아이가 정기 휴가를 받아서 군대에서 나왔었어요. 제가 군대에 간 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많잖아요. 아니에요. 계속 어리고 싶어요. 어제 부대로 복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짠했었습니다. 네. 저는 별일 없이 정말 이름대로 꼼씨 꼼싸 그냥 그럭저럭 지냈고요. 근데 그냥 집에 좀 편찮으신 분이 있어서 아마 마음이 좀 쓰여서 목소리가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들리셨나 봐요. 그래도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기운 내세요. 저는 어제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 면담이 있었어가지고 요청이 오셔가지고 학교 갔다가 아이의 이중 생활을 듣고선 충격을 먹고서 지금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눈을 뜨게 되신 거죠. 네. 아이의 이중생활 이제부터 시작되는. 네. 그럴 때가 됐네. 알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여기 몰입이 잘 안 돼. 자, 몰입하시길. 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책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이 책 가져오신 분. 네, 네. 저입니다. 제가 이 책 꿀벌 마야의 모험이라는 책을 들고 왔는데요. 네, 우리 홍시님이 골라오신 책 꿀벌 마야의 모험. 독일어도 좀 읽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 독일어 글자가 딱 밑에 있는데. 이 책 제가 선정했는데 사실 선정하고 나서도 참 괜찮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이랑 읽으면서 이렇게 추천하게 됐어요. 어떤 부분 좋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이 원작이 사실은 되게 10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1970년대에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고 제가 어렸을 때 이걸 보고 자랐어요. 이 애니메이션을 주로 많이 보고 자라가지고 향수가 좀 있었는데 우연찮게 서점에서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어머 이게 원작이 있었네?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하고선 뒤적뒤적하는데 사파도 되게 많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책인 것도 그때 알았고 그래서 그런 호기심에 아이랑 읽기 시작했어요. 네, 겉표지도 참 예뻐요. 안에 네. 그림도 그렇고요. 되게 좀 서정적이죠. 네. 자연 묘사한 게. 이게 오래된 책이라서 그런지 좀 표현이 좀 투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저희 아이가 남자아이라 그런지 곤충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읽는 내내 눈을 되게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되게 열심히 호기심 있게 듣더라고요. 네. 아무리 독일어라고 하더라도 저자와 그림 그리신 분의 이름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저자는 발데마르 본 젤스, 네. 그림은 프란치스카 생켈 그림.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원작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런지 그림이 정말 아름다워요. 네.
이 책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어린 꿀벌 마야가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모험을 떠나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생명체와 자연을 경험하는 그런 성장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책 안 읽어도 그냥 나눌 수 있겠다라고 초반에 제가 홍신님께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네, 하지만 책은 다 읽었답니다. 이 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이겠다라고 좀 예상은 되더라고요. 네. 이 책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스스로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책을 이런 동화책 같은 거를 읽을 일이 별로 없었어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심각한 것, 진지하고 진지하고 학습적인 거. 학습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손에 펜을 들고 읽는 것. 그래서 정말 밑줄을 치고 싶은 유혹에서 제 자신을 뜯어 말리느라고 누가 동화책을 보면서 밑줄을 치면서 읽겠어요. 동그라미를 치고. 네. 그래서 밑줄 안 치고 손에 펜 들지 않고 그냥 좀 읽으려고 거꾸로 애를 썼던 네, 그런 책이었고 사실은 이게 감성이 참 다 다르잖아요. 또 저희 이제 여기에 4명의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라 네, 맞아요. 저는 정말 다 달라요. 너무 다르죠. 저는 특별히 이런 예술 쪽에 어떤 감각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그림이 왜 예쁘지? 어떤 부분에서 예쁜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 메마른 감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헬렌님이 제일 걱정이 됐어요. 읽으면서도 헬렌님이 직전에 소개한 책과는 너무 상반되는 책이어가지고 헬렌님 읽기 힘드실 텐데. 아니 자꾸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마야의 정신세계와 얘는 왜 이런 거야? 이 사회는 왜 이런 사회인가? 요즘 사회에 어떤 것을 시사하고 있는가? 막 이런 거를 막 정말 제 자신을 제발 그냥 글이야, 그냥 이야기야, 그냥 읽자 막 이렇게 했었더랬습니다. 이런 분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특이한 캐릭터죠. 제 캐릭터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진지 캐릭터. 네, 이 책 속에서도 다양한 캐릭터가 나와요. 맞아요. 꼼씨님은 저는 이 책을 이제 야심차게 읽겠다고 근데 사실은 이북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100년이나 된지 몰랐지만 되게 오래된 책이고 근데 좀 다른 상황, 다른 기계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근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저한테는 읽는 과정이 재밌었고요. 이 책을 처음에 산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어떤 애기 아빠가 5살짜리 애기 아빠가 자기 딸이 그림책 이 꿀벌 마야의 모험을 그렇게 많이 읽어달라고 한대요. 정말 많이 읽어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는 그 5살짜리 꼬마는 굉장히 모험심이 강한 여자아이거든요.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따님이 완전 마야랑 너무 비슷한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얘를 다루기가 어려웠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기도 전에 그런 책이구나 하고 이제 알고서 읽기 시작했고 자세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구구절절 저야말로 이렇게 밑줄 치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았는데 이북이라서 거기다가 표시는 하이라이트는 해뒀는데 맞아 나 같아도 이때는 이렇게 생각했겠다. 얘는 나랑 다르게 생각하네. 와 상황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꼭 모험을 떠나는 그 꿀벌처럼 잠깐씩 착각도 해보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몰입도가 조금 높으시네요, 헬렌님보다. 저도 그 다양한 곤충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런 뭐 특성에 대해서도 좀 재미있게 동화로 이렇게 풀이해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즐거움도 있었고 또 여러 만남들 그리고 또 그 대화가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그 대화들 통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마야가 알아가는데 나도 좀 같이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야 성격이 되게 좀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사랑스러워요. 귀엽고 참 네. 예뻤던 게 편견,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모습은 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 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 약간 저는 빨간머리 앤도 좀 생각이 났어요. 네. 약간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무모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요. 홍시님은 이 책 보면서 우리가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을 좀 나눴으면 싶으셨어요?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선입견?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통 색안경을 많이 끼기도 하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잣대를 대고 보는데 이 마야의 모습이 너무 저는 매력적이더라고요. 너무 다른 외모와 그런 습성을 가진 곤충들을 만날 때 선입견 없이 대하는 마야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마야처럼 다른 사람들을 선입견 없이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또 마야의 긍정적인 시각, 또 새로운 곤충을 만나면 진심으로 그들의 모습에 감탄을 하고 또 칭찬을 해주면서 위로와 용기를 또 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되게 사랑스럽고 배울 점이 많다 참 이런 거를 느꼈었어요. 동화답네요. 동화의 할 일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근데 저는 그런 마야가 뭐랄까 그 꿀벌 세계에 머물지 않고 어쨌든 바깥 세상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궁금한 마음을 가졌을까 마야는. 그래서 저는 인간을 그렇게 보고 싶어해서 인간을 하고 만나는 게 뭔가 더 극적일 줄 알았어요. 읽어 나가면서 뭔가 뭐 거기 이제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뭔가 이제 인간하고 딱 부딪혔을 때 사실 정말 마야가 인간을 만났다면 인간은 그 마야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니까. 네. 쫓아버리든지 아니면 죽이려고 하든지 했을 때 마야가 뭔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인간은 나를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 혼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책을 쭉 읽어 나가는데 네. 사실 인간을 만나는 그 포인트는 그렇게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 소녀하고 소년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되게 마야 스스로 막 이렇게 감동받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미 어른이 돼버려서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이렇게 막 자꾸 어두운 쪽으로 내가 상상했나? 이건 아이들 동화니까 아름답게 그려질 수 있는 건데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인간이었는데 저런 모습, 인간의 모습은 저게 끝이 아닌데 저건 굉장히 일부분인데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나는 이 메시지가 되게 이 동화인데 정말 위대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은 서로 사랑할 때 그 서로를 바라보는 얼굴이었잖아요. 네. 저는 정말 대단한 메시지다.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 다른 시각이네요. 진짜. 저는 여기 이 저자가 맨 뒤에 쓴 말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내 목표는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언제나 같습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름다움과 사랑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가 본젤스란 사람 자체가 네. 이런 마음이고 그래서 그게 꿀벌 마야를 통해서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그 시각으로 이렇게 세상을 봤구나. 네. 연세가 어느 정도 나이가 어느 정도 때 이 책을 쓰셨는지 전 잘 이 모르겠는데 책이 1912년에 나왔고 이분이 1880 한 2년생인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한 30년, 30대? 아, 3, 40. 그 이분이 17살 때인가 그 집을 나와서 네. 네, 그렇게 모험을 시작하신 맞아요. 것 같아요. 마야와 선교사 비슷한 것 자녀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 여기 뒤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이분의 그 양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작가가 스스로를 마야한테 정말 투영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책은 뭔가 어두운 책일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봤다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 아름다운 꽃 네. 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모험이라서 무서운 모험이 될까봐. 사실은 1800년대 후반하고 1900년대 초반 그 시기가 사실 어느 나라에 살든 그렇게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게 다 안정된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경우에도 그 좀 후대이긴 하지만 좀 그런 비슷한 배경이 있고 그래서 본인의 삶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본인의 이야기 속에 이제 이런 마야라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이 작가가 뭐랄까 이상화한 어떤 그걸 여기다 이렇게 투영시키지 않았을까. 실제 세상은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그런 사랑을 추구하고 편견 없이 서로 바라봐 주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잘 맞아요. 이야기 속에 담은 네. 네.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느끼는 마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이 저자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런 느낌이 계속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뒤에 진짜 저자의 그 옹기니의 말도 그렇고 보면은 아 이분 크리스찬이구나. 아 정말 저희가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예뻐진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말도 그 사람 보고 예쁘게 하고 정말 얼굴이 빛나잖아요. 그러네요. 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까요? 그래서 미워지는 건가요, 얼굴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드네요. 네. 저는 이 마야가 너무 재밌었던 게 여러 그 곤충들이 나오는데 만날 때 그 이제 그 마야의 막 독백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들이 노린재를 만났을 때 여기 121페이지에 노린재를 만났는데 네. 이 노린재가 불친절해요. 그래서 노린재한테 어디 아프시냐고 마야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노린재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 마야가 발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린재가 대꾸도 안 하고 꼼짝 안 하고 눈도 뜨지 않고 있는 거 보고 어디 아픈가 보다. 얼마나 아프면 이렇게 화창한 날 저렇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는 누가 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일까봐 한 발 다가가는 것조차 주춤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야는 되게 마음에 편견이라도 거라든가 아니면 두려움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그냥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의 반응도 그냥 자기 마음에 투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야가 되게 용감하구나. 사람 다가가는데 사실 용기가 없으면 그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지 다가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나면 더 이해할 수도 있고 사랑의 눈으로 더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아 용기가 필요하구나. 사람 다가설 때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
곤충이 그 노린재가 이제 백부를 안 하니까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물러서는 것은 정말이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마야도 그런 경험은 하기 싫었지요. 하면서 이제 마야가 노린재를 이렇게 약간 혼내는. 그래서 당신이 누구이든 간에 곤충 세계에서는 인사를 건네면 답례를 하는 것이 예절이라는 것쯤은 아셔야 해요. 이 말이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소위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계에서는 인사를 건네면 답례를 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이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익숙해지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미국의 좀 이제 시골 같은 동네에 가면 물론 뭐 도시도 가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냥 이렇게 서로 눈이 마주치면은 그냥 뭐 헬로우 뭐 어떠냐 how are you 하고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게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땡큐 하고 뭐 인사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권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 인사를 하는 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마야가 우리를 약간 혼내는 것 같은. 당신이 누구이든 간에. 저도요. 그쵸. 아파트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렇죠. 인사 안 하세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한 반은 하고 반은 안 하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상황에 따라서. 그렇구나.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기 전엔 정말 인사를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이사를 한 이 아파트에서는 모르는 분들인데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실은 너무 깜짝 놀라서 분위기가 이 아파트 저 아파트가 뭐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다 인사를 하게 되고 어린 아이든 어른이신이든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요 동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람이 좀 넉넉해지고 뭐 하나 들고 있으면 한마디 더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시나 봐요. 뭐 모르시는 분하고 그러면서 소통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요. 되게 사는 맛이 뭐 별건가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됐는데 지금 마야 보면서도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마야한테 혼나는 것 같네요. 또 재밌는 부분 없었어요? 재밌는 부분. 저는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메뚜기 습성이 되게 웃기잖아요. 얘기하고 사라지고 얘기하고 사라지고. 제일 코믹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메뚜기. 입은 계속 웃고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몸의 습성 때문에 그쵸, 자기도 얘기하다 어쩔 수 사라지는 그런 부분도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어쩜 영화를 보셔서 만화 영화를 아니 완전 달라요. 달라요? 그래요? 책 원작의 어떤 캐릭터들 나오는 건 아. 비슷비슷한데 스토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홍시님 아드님은 이제 곤충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곤충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막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거나 어쨌든 제가 농담으로 인간 빼고 동식물, 살아 움직이는 동식물은 다 싫어한다 제가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방금 전에도 우리가 노린재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노린재가 뭔지 몰라요. 나 알아요. 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납작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 책을 먼저 봤으면 어쩜 곤충을 더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또 이 지식욕이 또 막 올라오는 건데 공부를 찾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요 실제 그게 모습이 그렇게 어떻게 생겼나? 안 하려고 그러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진짜 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어린 아이가 있다면 이거는 되게 좋은 공부. 그러니까 왜냐면 그 메뚜기처럼 물론 메뚜기는 우리가 익숙해서 알지만 그 곤충을 알면 이 책에 나오는 그 묘사가 더 이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읽으니까 근데 모르고 읽었더라도 그 곤충을 보면 밖에서 보면 관심 있게 더 보게 되더라고요. 네. 한 예로 그 소설 있잖아요. 샬롯의 거미줄. 네. 그거를 읽고 나서 또 저희 아이가
거미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음.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전에는 거미에 관심이 없다가 여기선 또 거미가 좀 약간 야비하게 나와요. 좀 무시무시하게 나오죠. 곤충들한테는 위협적인. 네, 이게 속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참 위기였어. 마야가 뭐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네, 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거든요. 근데 전 홍시님이 이 책을 아이한테 읽어줬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어리지 않아요? 8살이에요. 와, 근데 8살인데 이 정도 글밥이 되는 책을 이제 나눠서 조금 조금씩? 읽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어. 한 챕터씩 아, 매일. 그래서 이거 오래 걸렸어요. 이거 다 읽는데 한 열흘도 넘게 걸렸죠. 되게 훌륭한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책을 읽어주지? 그냥 이제 그림책도 아니고. 그림책을 계속 읽어주다가 아, 저도 저 읽고 싶은 책을 같이 읽고 싶은 거예요. 저도 궁금하고 얘도 들으면 재밌겠다 하는 걸 찾다 보니 글밥은 좀 있지만 아이가 읽어도 될 만한 책들을 조금 이렇게 찾아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그 시간이 재밌더라고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고. 그러니까 저는 어른인데도 이 책을 보면서 좀 사고를 좀 자유롭게 해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틀에 박혀 있었구나 이러면서 약간 시야를 조금 바깥으로 이렇게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할까요? 이 마야가 관습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험을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 148페이지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글쓴이가 좀 자기를 변명하는 저도 그런 거기에 글귀인가? 미쳤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인간 사회도 그렇지만 동물 사회에도 관습에 적응하지 못하는 별난 성격의 곤충이나 동물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곤충이나 동물에 대해서는 쉽게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태도가 언제나 게으름이나 아집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태도는 평범한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맞아요. 애타는 마음이라는 게 진짜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떠세요? 보통 관습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관습에 이렇게 안주하는 편이세요? 저는 마음은 관습에서 계속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용기가 조금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 중간 어디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관습에서 벗어나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는데 그래서 되게 외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꿀벌 세계 안에 그 마야가 계속 있었으면 외로움이라는 거를 좀 그렇게 깊이 느끼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꿀벌 세계를 이제 그 지식적인 것만 생각해도 이렇게 쳇바퀴 돌듯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 속에서 그냥 바쁘게 그냥 굴러굴러 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그런 외로움을 잘 몰랐었겠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다수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니까 그게 마야도 마찬가지로 자유가 있지만 사실 마야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또 특히 막 비 와가지고 어디 비를 집이 맞거나 그리워하죠. 집을. 숨어 있거나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로움은 필연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 관습에 적당히 묻혀서 살면 그거는 조금 덜 느끼겠지만 이런 그 애타는 마음 더 고귀하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못 가질 수도 있는 꼼심님 어떠세요? 대다수가 그냥 살던 데서 그렇게 살고 또 죽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남다르게 하나 더 생각하고 또 가보지 않은 곳에 가고 하던 일 좀 멈춰보고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이 모험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자가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썼던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험이란 게 꼭 몸으로 나가서 실제로 여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책을 보면서도 여행할 수 있고 방 안에 앉아서도 사실은 생각으로 여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모험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있는 데서 그냥 그대로 살기 아니면 주어지는 대로 살기 수동적으로 주는 대로만 생각하기 말고 좀 더 생각할 줄 알게 되면 참 좋겠다. 근데 부모로서는 자식한테 너 이렇게 이거 좋아라고 주면서 오히려 그 아이가 모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진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사실은 해봤어요. 안전해. 엄마가 해봤더니 그게 좀 어려워. 요거 해봐. 요거 먹어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제한하고 그 안에 가둬두게 돼서 근데 그 아이는 그게 편안하고 좋아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크고 그거밖에 세상이 없는 줄로 알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에 읽은 책 중에 폴 트루니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생각나는데 부모가 자녀의 모험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읽었을 때는 전혀 걸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혹시 내가 그러지 않나 하고도 딱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마야가 모험하는 것도 정말 이 아이 안에 있는 어떤 야성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조차도 부여된 거라서 절대로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걸 보는 부모나 기성세대들은 얘 좀 이상해 하면서 이렇게 누르려고 하거나 제재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가 되게 많았고 제가 자랄 때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되게 자유분방하게 뭔가 시도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훨씬 그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꿀벌 마야의 모험. 아까 작가의 말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뭐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그런 모험도 있겠지만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모험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모험을 이 자리에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 모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홍시님은 이 책을 누군가와 같이 본다면 어떤 분과 또 어떻게 권하고 싶으세요? 저같이 이렇게 아이와 함께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진짜 판에 박힌 일상이 조금 이제 지루해지시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새롭게 시각을 바꿔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어른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팟캐스트 한꽃에서는 비룡소에서 나온 책 꿀벌 마야의 모험으로 같이 읽고 싶은 책 한 권 함께 했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한꽃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함께하니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